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다들 잘 주무셨죠? 저도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방송 준비도 열심히 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제 남태령을 돌파한 이 트랙터 폭도들이 대통령 관저 앞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맛배기고 앞으로 더 심한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트랙터 폭도들이 나섰는데 그 전면에 나선 그 전농이란 단체는 어떤 단체고 그 배후에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민노총 이런 집단들이 지금 왜 껴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제대로 규정을 해야 앞으로 이 시위에 참석하려는 자들도 참석을 안 하게 되고 제 방송을 보고 탄핵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나와서 우리 진영으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들의 실체를 알려야죠. 여기에 또한 우리 네티즌들이 CIA 신고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니까 저쪽 진영의 집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적을 완전하게 적으로 규정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단일 대우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체를 한번 좀 까발려 보겠다 이런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55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지지하는 좌파였습니다. 계엄 덕분에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 상황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지각 변동이라는 겁니다. 55년간 민주당을 찍어온 분,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분, 정치에 관심 없던 주부, 이거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 전략이 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알아야 될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될 정보가 뭐냐면은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 국민들의 자유 이런 거는 좌우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마약 문제, 안보 문제, 종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친중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다 알리니까 팩트니까 팩트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민주 국힘 차원이 아니고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융단 폭격, 현무5처럼 그냥 적진을 계속 융단 폭격하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가짜뉴스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 중도에 계신 분들이 저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민주당 오바해서 탄핵하는 거네,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진실의 편에 서게 만드는 거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제가 팩트 위주로 계속해서 좌우 문제를 초월한 국익과 주권 문제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계엄령? 내란죄고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나라의 위기를 깨닫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댓글들이 많습니다. 20대 여성분인데 요번에 광화문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남자친구 데리고 처음 나가봤다. 이런 청년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던 국힘이 절대로 이때까지 못 잡았던 2030 여성들, 전라도 광주 55년간 민주당 지지자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국힘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내각제 이런 말 하지도 마 제발. 나와가지고 싸워. 무기 다 주잖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내란 집단이다. 이 뭡니까 지금 경찰들 이거 벽 뚫고 막 트랙터들 뭐 몇십 대 남태령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이 시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 어제 있었던 트랙터들의 남태령 돌파 사건과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가가지고 시위하고 지금은 해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집단이 또 어떤 이런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농,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 배후의 진보연대, 민노총, 진보당, 민주당이 합세가 되어서 이러한 광란의 폭동을 어제 했는데, 이러한 집단들의 실체를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들이 왜 반국가 세력인지 알아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가열차게 싸워야 되고 이거 다 때려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 있었던 그림들을 좀 살펴보죠. 경찰들이 이렇게 막았는데도 이 사당역 밑에 남태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전라도에서 트랙터들은 막 끌고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경찰 추산 4,000명 이게 이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들의 트럭에 그 다음에 여기 합세한 시민들까지 합하면 4,000명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게 28시간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비켜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야야야야 나와
너 지금 뭐 이 민중 시위를 막는 거야?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거야?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국힘 의원들은 뭐 손도 못 써. 그러니까 남태령에서 28시간 버티다가 경찰 벽이 뚫려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까지 왔어요. 이런 자들이. 이 보면은 SBS의 보도를 보면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 외치면서 질서 있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장에 어떤 그 진짜 있었던 일들을 외면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트랙터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이 가세를 했고 이런 시위는 뭐 질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SBS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 이 뭐냐면은 트랙터가 경찰차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 이거. 이게 질서 있는 시위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트랙터들이 경찰차를 버퍼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일단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쭉쭉 진행을 해보죠. 트랙터들이 경찰차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트랙터들이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친 일을 하니까 그 무력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민노총 조합원 2명은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질서 있는 시위입니까 이게 지금. SBS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폭도들의 폭동을 부추기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방송하면 안 돼. 그리고 어제 그 시위에 나왔었던 트랙터들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야, 이 로고를 보시면은 TYN이라고 돼 있어요. TYN. 여기 보시면은 또 그 대북 제재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제 있었던 트랙터입니다. 어제 있었던 TYM은 죄송합니다. TYM입니다. TYM은 구 동양물산 기업입니다. 동양물산. 그래서 이름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TYM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 로고 잘 보십시오. TYM 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대북제재 해제 이렇게 돼 있어. 이 뭐야? 아니 민주주의 수호한다면서 왜 대북제재 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죠. 자 보시면은 2019년에 임진각에 이러한 트랙터들이 수십 대가 주차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2018년에 그 판문점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적대 행위는 그치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남북 연락소를 만들겠다.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 1년 뒤에 전농, 전국 그 농민협회 뭐 이런 데서 이런 트랙터들을 성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지방 도시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이런 트랙터들을 수십 대를 사놨다고. 그래서 문재인이의 판문점 회담 1주년을 맞아가지고 북한에 무상으로 이 트랙터들을 올려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거 안 돼. 그 제재 대상이 하니까 멈춰가지고 임진각에 여기 다 그 주차를 해놓은 사진이에요. 이 보면은 대북 제재 해제 똑같이 돼 있고 이 로고 TYM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게 문재인이가 북한한테 조공을 바치려고 그 회담을 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전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농이 트랙터들을 사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했다고. 근데 그게 미국의 유엔 제재 대상이다라는 경고에 멈춰가지고 스탑이 됐고 그 뒤에 한 1년 가까이 파주의 모처에 주차해놓은 트랙터들이 전라도로 갔다. 요게 지금 일단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놔둬놨었던 트랙터들, 몇 년간 놔둬놨었던 트랙터들을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위해서 썼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한번 그 유사점을 보죠. TV조선의 과거의 보도인데 대북제재 해제라고 다 해놨어. 이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북한을 도와줍시다 이게 아니고 이 전농이라는 단체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굉장히 혐오하고 반미 시위의 성격을 갖는 퍼포먼스를 당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전농의 트랙터들이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시위에 나타났다라는 거. 자, 옆에 로고 더 정확하게 이런 거 정확하게 봐야 돼. 앞에 TYM과 그 다음에 이 대북제재 해제는 제가 그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지금과. 옆에 보면은 동양으로 돼 있죠. 동양. 이게 어제 사진이거든. 트랙터 옆에 동양으로 돼 있는데 5년 전에 사진 보면 똑같이 옆에 동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트랙터 뒷면에 S200이라고 돼 있죠. S200C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제 사진이거든요. 5년 전 사진 보면은 똑같이 이 모델이 똑같아. S200CF네요. 그죠? CF 똑같아. 정리하자면은 대북제재 해제 걸어놓은 거 똑같아. 그 다음에 모델명 똑같아. S200. 그 다음에 옆에 동양 로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동양이라는 로고명은 더 이상 TYM 회사가 안 쓰는 로고거든. 왜? 2019년에 나온 그때 당시에 신종 트랙터들의 동양으로 돼 있었고 이후에는 동양물산이 이름을 바꾸면서 TY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트랙터들은 2019년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모델. 그리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 새거 트랙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대북제재 위반 목록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시위에 썼다? 이거 지금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친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력 시도를 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읽히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여 시위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여학생들 많이 갔던데 앞으로 여 가면 이제는 카메라 다 찍힙니다. 그래서 유엔의 제재 대상, 미국의 제재 대상, 개인 제재 대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면 큰일 나. 가지마. 내 분명히 많이 얘기했어. CIA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 미국의 소리에 이재명이 썸네일에 나오잖아. 대북 송금 위반자로 이화영이 최근에 2심 유죄 받았고 이재명이 관련돼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받았다고 VOA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에 올라와 있거든. 이재명이. 그러면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종북 종중 주사파들의 무력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국의 개인적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 가면 앞으로 큰일 나 당신들.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제 방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극악무도한 종북 주사파들은 바뀌지 않겠지만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제 방송을 보고 마음 바꾼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똑같은 기존 그 건설기계를 쓴 것으로 보이고 농업기계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대당 4천만원 당시에 27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가지고 북한에 무상으로 올려 보내려다가 이게 스탑이 된 상태. 이게 5년 전의 사진인데 그 뒤에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1년 가까이 파주에 이렇게 주차가 돼 있었다. 파주 캠퍼스 예정부지에 이런 통일 트랙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두루마리들이 접혀 있죠. 이거는 뭘로 보이냐면은 이런 그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반미 구호가 적힌 이런 플랜카드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접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랙터들을 끌고 와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북제재 해제 플랜카드를 여기 이제 5년 전에 걸어놓은 게 있죠. 이거를 마치 떼지 못한 또는 요번에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걸어 놓았을 수도 있죠. 이런 플랜카드가 여전히 어제 사진에도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반미, 종북, 종중 단체들이 쓰는 트랙터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앞장섰고 여기 뭣도 모르는 자들과 나머지 종북 주사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제 어떤 대규모의 인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귀 쫑긋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자, 2019년에 일어났었던 일을 제가 위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문재인이와 김정은이의 판문점 회담. 그래서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든다. 여기에 전농 트랙터들이 모여가지고 야,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문을 열었으니 우리가 김정은이를 돕기 위해서 트랙터들을 제공하자. 근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딱 스탑이 된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이 뒤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 이 지금도 보면은 전농 트랙터가 본질이 아니에요. 요 뒤에 이거를 사주한 인간들이 누구냐? 함께한 인간들이 누구냐? 민노총, 민주당, 진보당, 진보연대인데 당시에 2019년에 전농 트랙터를 북한에 제공할 때에도 뒤에 한국 진보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북한한테 전농 트랙터를 제공하려 했었던 게 5년 전의 그림. 요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농 트랙터를 전면에 앞세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민노총, 민주당, 진보당, 진보연대가 왜 지금 총궐기해서 전농 트랙터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폭동에 가까운 짓을 벌이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동안 이 4가지 집단을 완전히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멸시켜왔거든요. 거의 전멸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부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에 송치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민노총 와해시키고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요번에 계엄령 선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온갖 짓을 다 벌이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도 탄핵 시위하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탄핵 CIA 신고와 그 다음에 뭐 그 추운 겨울과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보면서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잘 안 모이거든.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구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폭동에 가까운 행동들을 막 벌이는 겁니다. 이자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 진보연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번에 이 전농 트랙터들을 전면에 앞세워서 뒤에서 활동한 자들이 있는데 진보연대가 있습니다. 진보연대의 요번에 이 광고문을 보면은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그래서 대통령 관저 앞에 다 모여라, 이런 거를 그 포스터를 돌리고 그랬다고. 근데 한국 진보연대의 공동대표의 요번에 그 성명을 보면은 계엄군의 장갑차와 전봉중 투쟁단의 트랙터가 대비되는 모습이다. 트랙터는 주권자 국민의 저항 의지의 중요한 상징이다. 내란숙의 앞잡이 경찰들이 버스로 길을 막는 바람에 교통을 방해하게 되었다. 힘을 합쳐 한남동까지 행진해 방빼라를 외치자. 자, 진보연대 잘 기억하십시오. 진보연대가 여기 왜 꼈을까? 진보연대는 어떤 단체일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돼. 5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랙터를 올려보내자, 그게 아니에요. 트랙터를 올려보낼 때 어떤 단체가 함께 했냐면 진보연대가 함께 했는데, 이자들이 각 들고 있는 워딩을 보십시오. 트랙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대북제재 해제를 파주에서 진보연대와 민노총과 전농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북제재 해제를 내걸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에 진보연대가 핵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진보연대가 당시에 파주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렀냐면은 미국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여가지고 출정식을 가졌어요. 대북 제재 해제를 여기서도 외쳤죠. 대북 제재 해제를 여기서도 외치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협박을 하고, 이 정리하면 뭐냐면은 지금 대북 제재 해제 플랜카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자들이 5년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먼저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대북 제재 해제를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트랙터들을 끌고 북한에 그냥 강제로 갖다 바치려고 파주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북제재 플랜카드를 걸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진보연대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진보연대가 미국 대사관을 협박을 하고 파주까지 트랙터를 끌고 갔던 진보연대가 이번에도 나서서 대통령 파면에 지금 막 나서고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진보연대의 대표는 공동대표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한충복이 나옵니다. 자, 한국 진보연대 요번에 트랙터 시위 배후에 있다. 5년 전에도 트랙터 시위 배후에 있었다. 근데 여기에 한충목이라고 하는 한국 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지금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가 5년 전에 출정식에서 뭐라 얘기했냐? 이제 북미 사이의 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과연 미국과 북의 싸움으로 끝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싸움을 선포한다. 그 선봉에 오늘 농민이 섰다. 요번 시위랑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5년 전에 뭐라 얘기했다고? 트랙터를 끌고 간 사람들이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싸움을 선포한다. 북미 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저 앞에 농민이 섰다. 이 트랙터를 북한에 올려보내는 이 사건은요, 이 일이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은 이거는 대북 제재 대상인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트랙터들이 5년 전에 쓰였고 요번에 또 쓰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농업 집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트랙터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기사를 보면은 이번 연도 김정은 동지께서는 양강도 안의 시군들에게 능률 높은 트랙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랙터를 하사하면은 그걸 은총으로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트랙터를 올려보내면 농사를 지어서 북한 인민군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기계라는 거죠. 이거를 올려보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트랙터들은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쓸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랙터를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적행위인 거죠, 이거. 이적행위야.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트랙터들을 이번에 끌고 나온 거라니까. 그 다음에 트랙터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시의 방사포 견인 차량이에요, 이게. 이거 트랙터거든요.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은
트랙터를 끌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전시에 방사포를 끌고 갈 수 있는 전쟁기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트랙터를 준다? 그럼 북한이 전쟁 수행하는데 전쟁 기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 다 파괴가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 비포장 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트랙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길을 잘 가니까 길이 없어도 방사포를 쓸 수 있게 만드는데 트랙터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잘 정리해 봅시다. 5년 전에 문재인이가 문을 열어 젖히고 마음껏 갖다 바쳐라. 포문을 열었다 이거지. 그럼 거기에 만약에 전농들이 끌고 간 트랙터들이 제공이 됐다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기계로 쓰인다는 거야 이게. 플러스 농기구로 쓰이는 거고. 전시에는 트랙터를 끄는 그 방사포를 끄는 트랙터. 평시에는 농사할 때 쓰이는 농업기구. 근데 이거를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이 무기를 썼다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전쟁 무기를 갖고 이번에 대통령한테 대들기 위해서 관저로 달려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이 미국에 알릴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내전이고 북한에 동조하는 자들이 거의 무기를 써서 이번에 대통령을 덮치려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보세요. 방사포를 끌고 다닌다니까 트랙터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한충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 한충목을 비롯한 진보연대 이런 자들이 트랙터를 내세워서 왜 덤볐냐면은 잘 보세요. 이 자들은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다 수사받고 있거든.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한충목이라는 자 미국과 대결을 하자. 5년 전에 트랙터 올려버리고 그래도 요번에도 진보연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진보연대가 또 트랙터들을 끌고 나왔고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가 최근에 10월 달에 이 북한이랑 내통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이 자들이 총궐기 하는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다 때려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전면에 다 나온 겁니다. 수면 아래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10월 달에 국가법법 위반으로. 그래서 한국 진보연대를 비롯한 한국 진보연대를 북한에 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년간 수사했다. 보안경찰이 몇 년간 수사해 보니까 한충목 이 사람 북한에 부역하는 자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한충목이가 반발하면서 왜 날 압수수색하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이게 지난달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끝이 가까워왔다. 여러분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 때렸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곧 최종전이 왔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시그널로 읽고 있었다는 거거든. 종북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통들 이제 다 잡아가네? 민노총 간부도 최근에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진보연대 이 종북 주사파 단체도 우두머리가 압수수색 당했어. 그죠? 그러면서 민노총도 지금 그 22만 명 숫자가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와가지고 윤석열을 무력으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와중에 계엄령이 딱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작년에 전농 요번에 트랙터 끌고 나온 단체 여기 충남도 연맹이 작년에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어요. 이 혐의가 뭐냐면은 창원 간첩단 이거 알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내란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모의한 그 사건이 바로 창원 간첩단 사건인데 여기에 전농의 한 지부가 연루가 되었다라는 거를 캐치하고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작년에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법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리였던 거죠. 또 보면 한충목 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거 발언을 보면은 미국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하자.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 파탄, 한미일 관계 파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이런 게 이 사람의 주요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2달 전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이자는 굉장히 심각한 종북 주사파인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한충목 과거 사진 이 사람이 트랙터 주범 김대중 노무현 시절 방북 100회 이상 본인이 얘기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을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대. 2004년부터 3년간 중국 북한 개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메가더 동상 철거 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2010년에 구속이 되어서 14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야,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거든요, 이자가. 그러니까 트랙터 주범. 그 다음에 남북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2005년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파괴를 기도했었던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이후 공동대표였다. 앞으로 좌파들이랑 앞으로 시위 나가면요, 미국의 개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종북 좌파 반미주의자들이 지금 트랙터들을 다 끌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진보연대가 배후에 있다. 진보연대 대표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압수수색 최근에 당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보연대 대표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직책이 뭐냐면은 바로 뭐냐? 4.17 시대연구원의 원장입니다. 아, 이거 느낌이 싸하죠, 그죠? 한충목, 이런 충격적인 행보, 트랙터의 배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17 시대연구원의 원장이다. 4.17 시대연구원은 뭐 하는 데냐면은 북한 바로알기 백문백답, 거의 이거는 이적 그 도서거든요. 이거 김정은을 찬양하는 책이란 말이야. 북한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거든. 북한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책을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이 단체의 원장이 한충목이다. 이자가 트랙터의 뒤에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인 이정훈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자도 2021년에 문재인 때 기소가 돼서 지금까지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충목이라는 자가 우리 이런 연구위원 왜 잡아가냐 이러면서 국정원한테 경찰한테 시비 걸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4.27 시대연구원의 공저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국정원과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재판받고 있고 이 사람도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요. 근데 4.27 시대연구원에 또 누가 공저자로 합류를 했냐? 최정입니다. 최정이 누구냐? 극악무도한 종북주사파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이자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많이 했냐면은 우리가 아는 북한은 그 북한이 아니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잠깐 조명 조정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제가 새로운 곳인데 이게 조명이 좀 뒤에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그냥 작은 화면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최정이라는 자가 어쨌든 이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고 무슨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의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 사상의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떠벌린 이 북한을 수시로 드나든 이 최재형. 이자가 공저자로 들어와 있고 이 공저자들이 연이어서 다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다 뛰어나와가지고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의 본질은 트랙터 사건의 본질은 궁지에 몰린 종북 주사파들이 최후의 결전에 앞서서 최후의 결전에 나선 이 사건이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요번에 민주당과 그 진보당과 민노총이 다 나섰죠, 그죠? 이 북한과의 연결고리인데 이재명과 김정은의 연결고리는 뭐죠? 대북송그림입니다. 800만 달러. 이재명과 김정은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800만 달러. 요거를 송금해가지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이화영이가.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최재형이가 한충목, 이 시대연구원으로 묶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북한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그래요. 북한을 찬양해. 이자는 그 몰래카메라로 설쳐가지고 최근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 한충목이도 압수수색 받고 수사받고 있어. 그 완전히 반미주의자. 그 다음에 최정이라는 자는 촛불행동의 공동대표인 권오혁이랑 수시로 그 교류하는 자입니다. 촛불행동은 어떤 단체냐면은 모든 탄핵 시위를 다 총기해가는 자예요. 자, 그 단체예요. 그럼 권오혁이라는 자가 탄핵 청원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해. 그 다음에 정청래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촛불행동의 공동대표인 김민웅. 김민웅은 이재명의 오른팔인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종북스러운 사람이고, 김민석이는 어디서 소스를 얻었는지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계엄령 내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정리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북한의 해킹 또는 종북 주사파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어떤 단서가 잡혔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입수한 김민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계엄령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려왔던 거죠.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이러한 자들 진보연대, 진보당, 민노총, 민주당, 촛불행동 이 자들이 수개월간 준비를 하다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때리고 나서 준비했던 작전들을 하나둘씩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트랙터 사건이 나왔던 거고 이후에도 요번에 아마 간을 봤을 거야. 야, 이 정도로 밀어붙이면은 경찰이 뚫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동작대교를 건너가가지고 대통령 관저까지 갈 수 있구나.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데이터를 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 절대로 뚫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서 인간 바리케이트로 쳐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경찰청장이 막 직무 정지가 돼 있고 막 줄 탄핵 당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쫄아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무슨 내란죄에 가담했나? 쫄아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이 약해진 틈을 타서 민주당이 가서 계속 흔들고 이런 종북 좌파들이 이런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무정부 상태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나라에 이런 종북 좌파들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지금은 전면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노관에서 진보당. 진보당은 어떤 단체예요? 통진당의 후신이잖아. 통진당이 어떤 당이에요? 이석기 정당. 그 정당이 요번에 좌파들 다 끌고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에 근처에라도 가는 사람들 앞으로 미국의 개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꿈꾸지 마십시오. 자, 그럼 넘어가면은 이거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좀 충격적인 거라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제가 정정하겠지만 일단은 복수의 매체와 유튜버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중국인이 또 왔어요. 중국인이 남태령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연설했습니다. 제가 비록 제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거기 큰 대륙에 있지만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약간 좀 쫄렸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은 그 다음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황기자TV라고 이거 여기도 좌파 매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일단은 컨펌은 됩니다. 좌파 매체. 여기에도 똑같이 이 중국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한다. 이거는 지금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반국가 세력의 종합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민주당, 진보당, 민노총, 진보연대 전농 트랙터가 지금 전면에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 이 한심한 자들아 정신 차려라 제발. 이 배후에 어떠한 반국가 세력이 트랙터를 끌고 어제 대통령 앞까지 진출했는지를 보도를 하라고. SBS 뭐 질서 있는 시위였다고? 당신들 같은 이런 그 매국노 언론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찰차를 트랙터들이 들어올리고 막 그랬는데 무슨 질서 있는 시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자들한테 최근에 어떤 데미지를 대통령이 입히고 있었는가? 반국가 세력이다.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때 회원수가 22만 명 감소했어요. 야, 너네 명단 한번 보자. 이거 너 가짜네? 이거 중복이네? 다 쳐내. 너 가짜네? 너 의도적으로 숫자 불린 거지. 22만 명이 날라갔어, 숫자가. 그 다음에, 야, 이거 회원 조합비, 이거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 안 하면은, 세액 공제 안 해준다. 그래서 민노총의 회원이 줄 다 나가가지고, 한노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가맹 노조에 다 들어갔어요. 민노총의 힘이 엄청 약해졌다고. 그 다음에 화물연대가 파업하잖아요. 야, 업무 개시 명령. 너 지금 안 하면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협박을 해가지고 또 새가 약해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폭력 막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 단속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 경찰들이. 그러니까 민노총의 힘이 엄청 약해진 거거든. 최근에는 전직 간부가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계속 밀리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후드로 패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검찰총장 탄핵했죠. 왜? 문재인이랑 이재명 비리 수사한다고. 감사원장 탄핵했죠. 왜? 문재인 때 태양광 비리 캐고 감사원장이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사드 관련된 기밀을 중국한테 넘기다가 최근에 감사원장한테 걸렸거든.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을 해. 예산 탄핵을 해. 예산 탄핵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거, 방산 관련된 거, 드론 예산 관련된 거, 북한의 핵무기에 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예산 이런 거 다 깎아버려.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중 번제랄 집단이라고 딱 규정을 찍는 거예요. 이 자들이 다 코너에 몰렸거든. 진보연대 대표, 메가더 동상 철거위원회, 국가보안법 파기하자.
북한을 100번 왔다 갔다 한 이 진보연대 대표 최근에 압수수색 당했어. 이자들도 요번에 그 나섰다라는 거. 여기에 또 4.27 시대 연구 원장이죠. 진보연대 대표가. 여기에 연구위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 4.27 시대 연구원의 공동저자로 들어와 있는 최재형이는 최근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 친중 범죄자 집단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비상계엄 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종북 좌파들이 지금 그 식은땀 흘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앞에서는 당시에는 막 선동이 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는데 제 방송도 보고 계속 진실을 알리고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버들이 계속 언론을 견제해주고 뭐 CIA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SNS에 자기 그 시민 윤석열 대통령이 후드를 패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검찰 총장 탄핵했죠. 왜? 문재인이랑 이재명 비리 수사한다고. 감사원장 탄핵했죠. 왜? 문재인 때 태양광 비리 캐고 감사원장이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사드 관련된 기밀을 중국한테 넘기다가 최근에 감사원장한테 걸렸거든.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을 해. 예산 탄핵을 해. 예산 탄핵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거, 방산 관련된 거, 드론 예산 관련된 거, 북한의 핵무기에 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예산 이런 거 다 깎아버려.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중 범죄자 집단이라고 딱 규정을 찍는 거예요. 이 자들이 다 코너에 몰렸거든. 진보연대 대표, 뭐 메가더 동상 철거위원회, 국가보안법 파기하자, 북한을 100번 왔다 갔다 한 이 진보연대 대표 최근에 압수수색 당했어. 이 자들도 요번에 나섰다라는 거. 여기에 또 4.27 시대 연구 원장이죠. 진보연대 대표가. 여기에 연구위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 4.27 시대 연구원의 공동저자로 들어와 있는 최재형이는 최근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 친중 범죄자 집단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비상계엄 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종북 좌파들이 지금 그 식은땀 흘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앞에서는 당시에는 막 선동이 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는데 제 방송도 보고 계속 진실을 알리고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버들이 계속 언론을 견제해주고 뭐 CIA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SNS에 자기 그 시위 나간 거 전부 다 지우고 연예인들도 지우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이게 시위가 쟤네들 생각만큼 많이 안 보이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광화문에 우리 새가 더 많으니까 야들이 이제 선택한 전략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폭동 같은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후드를 패야 됩니다.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와서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야 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야 공신력인 언어를 타고 더 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이 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싸우라고. 어제 보니까 뭐 아무도 안 나와. 민주당 의원들만 나와가지고 이거 막 경찰들 보고 비키라 그러고. 이래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게 됐다. 나라를 팔아먹고 공산주의로 몰고 가는 우매한 시민들을 보니 답답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 보시면은 또 충격적인 게